규제지역 해제는 확정된 바 없다. 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보도 설명 자료를 냈어요. 이게 뭘까요? 자, 1월 2일 중앙일보에서 강남 3구 용산 빼고 문정부 때 부동산 규제 싹 푼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이었어요. 점심 먹기 전에. 이 기사를 보고 저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연애원 그 카톡방에다가 링크를 줬는데 그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반박자를 낸 거죠. 바로 이게 그 기사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중앙일보에서 나왔고 1월 2일 오전 11시 40분 그리고 이제 15시 7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마 수정이 됐겠죠. 권호 기자님이 작성하신 건데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푼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2일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 이제 4구가 아니라 강남 3구 플러스 이제 용산구가 됐네요. 그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몽땅 다 풀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소스가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죄기 시작했던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푼다는 것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가 유력하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이렇게 보충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규제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과천, 광명, 그리고 성남 중에서 이제 분당하고 수정구, 중원구는 빠집니다. 그리고 하남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풀리면은 서울시의 권한인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기사보다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6월달 정도에 예상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더 솔직히 말해서 땡겨요.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풀린다는 거죠. 청담, 삼성, 대치, 잠실 이런 데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물론 당장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어려울 전망에 대라고 기사에 썼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대출금리가 최대 7%대에 달아서 집을 사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심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23년 올해 가장 유리한 사람은 저는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재미있고 기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 중에서 일부 괜찮은 물건을 또 던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다주택자가 있고 실거주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경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다주택자들이. 우리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던지는 물건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저 가져갈 수는 없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뒤에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주택거래 절벽 현상이 누그러지고 집값 하락세가 진정될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는 주지 못할 거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금리가 잡힌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바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12시 39분. 국토교통부에 보면은 뉴스 소식에서 여기 설명 자료 있어요. 설명 자료. 여기 설명 자료에 이렇게 반박 자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 규제 지역 해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문자만 하게 되겠죠. 근데 밑에 한번 볼까요? 규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사안으로 해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 자, 그런데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금 그 학습 효과가 있죠? 한 달도 안 됐어요. 불과 2주, 3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취득세 푼다. 나오니까 그럴 리 없다. 그런 계획한 바 없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풀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야, 이거 좀 너무 간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한번 여기서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려고 그랬지 우리가 추측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강남 상구와 용산을 빼고 싹 다 푼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곧바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취득세를 볼까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 다 푼다 그랬지. 다 푼다 그랬는데 결국 정부 안은 50% 인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 강남 3구하고 용산하고 플러스 알파를 빼고 나머지는 풀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자, 재밌는 게 나와요. 잘 봐요. 강남 3구 플러스 송파. 그리고 현재 규제지역 현황. 서울 플러스 네 곳 아니겠습니까? 뭐 광명, 하남, 과천 이런데. 그럼 결국에는 조금 전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 뭐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지금 뭐예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야, 요 언저리 어디 사이에 되지 않겠냐 이거겠죠. 맞죠? 요 정도 언저리에서 되지 않겠냐 그러겠죠. 자, 그러면 저는 관심 있는 게 이거란 말이죠. 뭐냐면 자, 강남 상구하고 송파에서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강남 상구 송파가 아니지. 용산이지. 용산에 계신 분들 엄청 불쾌하셨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강동, 광진 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여길 봐야 된다고 봐. 여길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제 말 이해되시죠? 왜 저길 봐야 되는지. 차마 저기는 남겨둬야 되겠다. 그만큼 입지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대기 수요가 많다는 곳이에요. 물론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좀 여러분들이 뭔가 공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내가 0에서 1로 가려는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인데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2023년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 그걸 내가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면 그때 움직이면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못 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라면 최소 10개 단지를 찍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10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격을 추적을 해요. 추적을 매주 또는 매월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거래가, 그 다음 KB 시세, 그 다음 네이버 호가, 그리고 그 다음 본인의 목표가. 이거 무조건 봐야 돼요. 이걸 안 보고 그냥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감이 없어요.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 목표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뭘 감안해야 되겠어요? 대출 원리금 부담. 이거 반드시 고려하셔야죠. 내가 소득이 400만 원인데 대출 원리금이 200이다. 그럼 50%잖아요. 단순히 계산하면. 그게 DTI잖아요. 아니면 DSR. 그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는 50% 이내로 들어오면 하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무리하게 지금 연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그거를 하셔가지고 내가
실거래가도 보고 KB 시세도 보고 호가도 보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내려갔다 이렇게 반등하는 것 같다. 그럼 요때 가야죠. 요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 자산 관리나 투자, 내 집 마련하는 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는 절세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 가지고 좀 몇 가지만 보도록 할 건데, 어제 제가 이제 올린 거였어요. 1월 1일 날 제 카페에 어디가 풀릴까라고 이제 또 다른 기사가 있었는데, 어제 밤에 나왔던 게 노원하고 광명 같은 데가 좀 거론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더 떨어진 데가 어디냐, 거기라는 거죠. 더 떨어질수록 풀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투기과열지구 규제 지역이 해제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세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려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투기과열 지구가 만약에 풀렸어요. 서울 중에서 몇몇 군데가 현재 투과 지역 중에서. 근데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라든가 그런 세법 관련된 취득세 중과라든가 그런 거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같은 경우에 내가 풀리고 나서, 즉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고 나서 취득을 하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저때 증여해버려야 돼. 저때 증여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취득 당시 조정으로 내가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 거주요건은 끝까지 가요. 비록 풀린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제 방송에서 정말 수십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적어드린 거고, 취득세 조정 대상 지역 풀어지면은 줄긴 줄지만, 우리 앞에 영상에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어차피 취득세 중과 2주택까지 없어진다. 그리고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 별로 흐지부지 되는 거죠. 정부가 노리는 게 제가 봤을 땐 저거예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가능하지만 1년 더 연장한 상태였고, 어차피 이거를 근본적인 개편으로 없애버린다며. 우리 앞에 영상에서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정부가 이렇게 하려는지를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야당하고 협치를 해가지고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때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재밌는 기사가 어제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데,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규제 지역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냐. 가령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1지역,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은 규제 2지역, 그리고 규제 지역으로 되기 전에 모니터링 지역을 신설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썼죠. 아니 무슨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게 누군데 지금? 그래서 내가 더 쓰려다가 여기 흰색으로 좀 몇 개 안 좋은 말을 써놨어요. 눈에 보이시는 분들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규제 지역 여부를 떠나서 돈이 되고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이 어디에 있냐, 그리고 어떤 건지 집중을 해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은 반드시 이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격 이거 트래킹 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겉으로 거래되는 그 가격 프라이스하고 내가 바라보는, 본인이 바라보는 그 밸류, 가치, 이 두 개 사이에서 괴리가 났을 때가 투자 기회가 반드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어떻게 좀 보면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새해 첫날부터 실질적인 좀 워킹데이가 오늘이니까, 1월 2일이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다른 신문사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중앙일보면은 좀 메이저 그 중앙지잖아요. 그런데 요런 내용들을 이제 단독으로 했는데, 1시간 만에 정부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오후 저녁 7시인데도 막 30분, 40분 전에 관련 기사들이 다른 언론사에도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푸는 규모가 클 것 같고 조금 더 빠를 것 같다. 그럼 언제 되겠냐? 저는 한 표 던집니다. 설 연휴 전에 나올 겁니다, 저거. 그래야지 설에 돌아가서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노릴 거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제 손목을 한번 이렇게 한 대 치죠, 이렇게.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후속 조치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실거주 1주택자한테는 올해 진짜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는 올해 1년 내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갈 것 같다.
그래서 채널 제네시스박 구독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1년 내내 케어를 해드리는 연회원제도 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